오늘은 소품 그리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품을 그리기 전에 환경을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소품들이 어느 환경에 놓여져 있는가를 먼저 정하고 그림에 들어가게 되는데, 먼저 벽은 그냥 밝은, 어느 정도 밝은 벽이라고 설정을 할게요. 밝은 벽으로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바닥을 나눠줍니다. 바닥은 책상 위라고 설정을 했으니 이런 갈색유로 시작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벽과 기본적인 바닥을 세팅을 했고요. 자, 여기서 지금 색깔 한번 열어볼게요. 제가 쓴 색깔이 이쪽인데, 여기서 약간의 톤 변화를 주고 조금 더 밝게, 여기서 그라데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빛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면을 한번 채워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걸 애써서 그라데이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색감이 변하는 그 면적을 정해줘. 그 대신 색이 변하는 폭이 크지 않게, 지금 여기 기본 여기고 밝은 거는 이런 색감이죠. 너무 크게 변하지 않게. 자, 이제 여기도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도요. 색 변화가 많으면 좋으니까. 여기는 약간 적색유가 좀 들어가서 여기서 밝고 여기 약간 어두워지니까 여기는 약간 적색유가 들어가고, 이쪽은 블루가 좀, 이쪽은 어두운 아래쪽이니까 여기 약간 블루가 조금 들어가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색깔에서 블루로 느껴지게 하려면은 이렇게 좀 더 눈에 띄는 블루 색깔을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블루 채널에서 채도를 좀 많이 낮춰야 돼요. 그리고 지금 바탕에 있는 색감의 온도랑 유사해야 돼요. 그럼 지금 두 가지 색깔이 나오죠. 이렇게 여기서 유사하게, 지금 이렇게 유사하죠, 두 개가. 그러면 오케이. 그리고 테스트 이렇게 되죠. 근데 지금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그래서 더 부드럽게 나와야 되는데, 자, 여기서 팁 하나. 여기서 오파시티 값을 조금 낮춰주세요. 이런 식으로 한 50% 정도 낮춰주고, 여기다가 아까 색깔을 찍어놨던 샘플 있죠? 여기다 이렇게 찍어주세요. 이렇게 흐리게. 그리고 한 번 더 찍어볼까요? 이렇게 더 강하게. 그러면은 다시 오파시티 100% 만들고, 여기 있는 색깔을 쓰시면 돼요. 이렇게 섞여져 있는 색깔, 지금 샘플에서 이 정도, 그 다음 톤 이 정도, 그 다음 톤 이 정도, 이렇게. 그러면 섞여 있는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자, 아주 자연스럽게 블루가 섞이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더 강한 색깔은 여기서 잡아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중간에 살짝 연결, 이렇게 끼면 이제 색 변화도 예쁘게 되고, 그리고 어색하지도 않고. 자, 그 다음 여기는 붉은 쪽은 이쪽 블루 약간 레드 채널로 가야겠죠? 레드 채널로 가고, 여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쪽 그 기본색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는 명도로 비슷하게 이렇게. 여기는 이제 한 발 맞았네요. 이런 경우는 그냥 가면 되겠죠? 이거를 그라데이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면만 색 분할만 하시면 됩니다. 자, 색 분할이 되었죠, 이렇게. 자, 이제부터가 문제예요. 여기서부터 얘네들을 다 연결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연결하느냐, 보시면은 여기 색깔 경계와 여기 색깔 경계가 있었어요. 여기서 중간 밝은 애들을 먼저 잡고, 브러쉬 오퍼시티를 좀 낮춰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중간에 이런 식으로 결에 맞춰서, 그러니까 세로로 움직이고 싶으면 계속 세로로 하면 되고요. 가로는 가로로 하시면 돼요. 저는 세로로 해보겠습니다. 세로로 이렇게 살살 터치를 해주시면 돼요. 약간 그라데이션 개념보다는 면을 자연스럽게 섞는다는 데, 여기는 이쪽 색깔을 일로 이렇게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한 번 넘어가고, 1차 한 번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중간 여기서 다시 밝은 걸로 여기를 다시 역진 이쪽. 한 번 남았고, 레이어 추가해서 다른 소품들도 이제 색을 나눠야겠죠.
면 세팅이 되었어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무엇을 하냐면은 사물에 대한 기본적인 그림자 톤을 먼저 만들어 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먼저 색을 양감을 준 다음에 그림자랑 환경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가장 쉬운 방법,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레이어를 맨 위에 상위에다 하나 추가하시고, 멀티플라이 레이어 스타일을 멀티플라이로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컬러는 그레이인데 약간 레드 계열 그쪽의 그레이로 잡아주시고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두운 그림자 톤이 나오거든요. 자, 이 톤을 가지고 그림자 영역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선반 아래는 어둡겠죠. 그리고 빛 방향의 이쪽에서 오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떨어질 거고요. 그림자가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선반의 이쪽에 튀어나오는 두께만큼 그림자를 만들어 주시고요. 소품마다 다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자, 선반 윗면부터 색 변화를 줘야 되는데, 지금 물체들이 이쪽에 놓여져 있죠. 그러면 물체 있는 주변은 좀 어두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부터 이쪽까지 이런 식으로 좀 어두워질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빛이 이쪽에서 많이 시작되었으니 여기서부터 밝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은 이 윗면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 기본 톤에서 다시 기본 톤에서 명도만 한번 올리고 조금 올려서 모서리부터 일단. 자, 그 다음에 그 선 넣은 거를 처음에 그 벽의 면이랑 연결했던 방식으로 이렇게 면을 연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변화가 좀 생기죠. 조금 모서리가 밝고 코너가 좀 어두워지는 느낌이 납니다. 자, 여기서 중간에 색을 한번 바꿔요. 그래서 조금 채도를 더 주고, 아까도 채도를 좀 변화를 줬죠. 여기도 같이 채도 변화를 약간 만들어 주시고, 채도 변화를 이제 그림의 면이 심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채도 변화를 주는 거고요. 조금 더 어둡게 해볼게요. 더 이쪽으로. 어두운 거는 여기서 지금 어두우면 되겠죠? 결은 이쪽 오른쪽,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체감을 더해주시고, 그리고 채도의 변화, 항상 강조하는 채도의 변화, 이쪽 면에다가 채도의 변화를 더 줄게요. 여기 아랫면이야. 채도 변화가 생겼고요. 자, 그 다음은 다시 윗면의 모서리에 하이라이트를 넣겠습니다. 하이라이트는 채도도 있고 명도도 있는 톤, 좀 오른쪽에서 위로 올라가고, 그 색깔을 가지고 이렇게 모서리 위주로 이렇게 찍어주세요. 모서리가 훨씬 더 강조가 되면서 뭔가 물체가 더 튀어나와 보이죠. 여기다 선을 쭉 긋지 마시고 먼저 이렇게 살짝 약간의 변화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살짝 오돌토돌한 느낌. 그러면 더 리얼하게 느껴지거든요. 자, 이렇게. 그리고 한 톤 더 밝게 올라와서 오돌토돌하게 들어간 부분에다가 살짝 더 하이라이트 더 추가하시면은 이렇게 약간 오래된 듯한 느낌이나 재질을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한 색깔을 여기 하나 좀 가져와서 여기 위에도 이런 데도 살짝 찍어주시고요. 이런 홈에 찍고, 그 여기도 좀 들어갈 수 있어요. 이쪽에도 하이라이트가 약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약간.
티는 잘 안 나도 약간씩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간의 하이라이트로 얇은 선으로 살짝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가로 결로 주시면 이렇게 나뭇결이 됩니다. 위에도 마찬가지. 하이라이트를 살살살 긁어주면은 약간 나뭇결 같은 느낌이다. 그릇에 명암톤을 이제 넣어야 되는데, 명암톤을 제가 지금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기본 톤에서 좀 다른 색깔이 들어갔죠. 이렇게 그 색깔 변화를 먼저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그 색깔을 부드럽게 연결만 해주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는 원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 옆면을 너무 급격하게 어둡게 해주시면 안 되고, 이 정도 끝난 지점에서 약간 띄워서 바닥면을 일단 어둡게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홈이 약간의 턱이 있네요. 턱 같은 경우는 살짝 먼저 자국을 만들어 주시고요. 자국을 만들고 이 자국이 그림자가 되겠죠. 아랫부분도 깨끗하게 마무리해 주시고, 면을 연결하다가 그림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 선반과 마주 이 지금 닿는 부분, 이 부분에는 더 어둡게 밝은 면 톤에서 이제 이 그릇 자체 면의 하이라이트, 원형이다 보니까 하이라이트가 이쪽 끝이 아니라 약간 이쪽으로 올리게, 항상 면을 연결해 놓고 그 다음 톤 들어가시면 돼요. 지금 여기에 밝게 했던 범위 안에서 더 좁혀서 좀 약간 동고랗게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고, 여기 그릇 위에 뭐가 담겨져 있는데 약간 과자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색깔은 항상 단계별로 또 올라와서 깃털기도 생겼네요. 자, 여기서 이제 밝은 턱, 항상 밝은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재질을 주시면 돼요. 만약에 이 그릇이 약간 그 표면이 거칠게 낡아져 있다, 약간의 상처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하이라이트 단계를 높여서 조금씩 더 해주고요. 그릇의 주변에 약간 밝은 물체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표면에 조금 밝은 주변의 색깔을 좀 써줄게요. 이렇게 약간 비치는 거죠. 주변에 있는 색을 그냥 쓰시면 돼요. 이거를 오퍼시티 약하게 해서 살짝 이렇게 써주세요. 그러면 그릇이 약간 맨질맨질한 느낌이 날 거예요. 주변의 물체가 살짝 투영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날 겁니다. 자, 그릇의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이 선반 부분에 색감을 이쪽으로 약간 써주시는 거죠. 이렇게 고의로 주변의 색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주변의 색깔이 투영이 되면서 약간 투명해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그림의 전체적인 콘트라스트 조정을 위해서 블랙의 양을 정하긴 하는데, 일단은 여기 전체에서 어두운 거는 이쪽, 이 쿠키가 담아져 있는 이 안쪽의 틈, 여기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어두운 음영의 콘트라스트를 정의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그림의 최고 어두운 부분을 먼저 말해주는 거거든요.
왼쪽 상자는 윗면이 제일 밝고 그 다음에 약간 덜 밝고 이런 느낌이 되겠네요. 하지만 여기 사물이 또 붙어있죠. 사물이 붙어있는 부분은 주변이 어둡죠. 그러면은 여기도 같이 조금 어두워질 거예요. 그리고 어두워졌던 거를 하단에다 바르고 이렇게죠. 이렇게 크게 먼저 나누고 세 가지로 나눠줘 버리고 그 다음에 연결, 주변에 어두운 톤 이용해서 바닥에다 살짝 어둡게 터치해서 탁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 어두운 면 쪽 여기는 많이 좀 어두워져야 될 것 같아요. 유리병이다 보니까 빛의 간섭이 많을 거예요. 하이라이트는 주변의 색깔로 하이라이트를 주시면 됩니다. 주변 색깔로 하이라이트. 유리 같은 경우는 좀 하이라이트 면적이 좀 날카롭게 좀 직선적으로 떨어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두운 색으로 안쪽 면을 좀 만들어 주셔야지 유리에 투명한 느낌이 날 것입니다. 유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사물들로 넘어가서 도자기의 원래 색, 연필꽂이의 원래 색, 그 다음에 빛 받은 톤에서 밝은 톤, 그리고 주변의 색깔을 살짝 중간에 섞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화가 들어가면 되겠죠. 대부분 이런 연필꽂이 같은 거는 도자기 같은 재질이기 때문에 주변에 색깔 간섭이 좀 많아야 좀 투명해 보이는 도자기처럼 보이겠죠.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로 들어가서 강한 하이라이트를 넣어주시고 방향 쪽에다가 조금 더 강하게 이렇게 해주고, 하이라이트를 반대쪽에도 지금 여기 뒤에 사물들이 약간 있죠. 이런 사물들이 비춰지는 느낌으로 약간 넣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간섭이 있죠. 이쪽에 있는 사물이 약간 보이는 느낌, 이렇게 살짝 간섭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병이 마치 투명한 병처럼 느껴져요. 그 다음에 연필 여러 가지 색깔이 있을 거예요. 좀 빨간색도 있을 거고, 먼저 색부터 막 변화를 주세요. 이런 식으로 연필에 여러 가지 색깔의 연필들이 있겠죠. 어두운 색도 있을 거고.
이 연필에 대한 명암. 근데 색감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은 이게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지금 이쪽 색깔에서 가장 어울릴 법한 색깔 쪽에서 어둡게 잡고 그 다음에 투명도를 낮춰서 그리는 게 제일 편하실 겁니다. 연필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어떤 공간, 떨어져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다가 명암을 이렇게 한번 넣어주면 됩니다. 액자들은 이제 평면이죠. 평면에서도 이제 색감 변화를 어떻게 주셔야 하면은, 이런 경우는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을 먼저 치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얇은 어떤 판자 같은 형태잖아요. 위에서 구분을 빨리 짓기 위해서 먼저 꺾인 면에다 하이라이트를 줘서, 어차피 면이 두껍지 않으니까 구분을 먼저 시킵니다. 밝게 해서 하이라이트 면을 먼저, 구분을 먼저 짓는 거죠. 이렇게 바로 꺾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하단 쪽으로 계속, 하단 쪽이 어두운데 그거 이유는 빛이 위에 있기 때문이죠. 위쪽에서 향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도,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가 좀 백색을 가진 물체이기 때문에 아마도 간섭이 살짝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책상 있는 색을 가지고 아주 미세하게 바뀌었지만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죠. 자, 여기서 옆면, 아주 얇은 옆면이 보이겠죠. 이쪽에 얇은 옆면은 어둡게, 꺾인 면이 좁으면은 어둡게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리고 항상 바닥과의 만나는 지점에다가 어두운 터치를 조금 더 이렇게 해주시고 탁 달라붙게 만들어주시고, 여기도 윗면에다가 이렇게 터치해 주시고, 여기 같은 경우는 빛의 어두운 부분에 향하기 때문에 여기는 윗면을 어둡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색 변화, 여기 있는 톤의 색 변화, 섀도우 주고, 오른쪽이 더 밝게, 그 다음에 디자인을 마무리해 주시고, 이렇게 합니다. 액자니까 좀 맨질맨질한 부분이 있겠죠. 하이라이트를 위해서 일단은 모서리부터 만들고, 모서리에서 이제 이런 소품들은 이렇게 가운데에 맨질맨질한 터치가 들어가 줘야 돼요. 세로로 얇은 브러쉬로 이렇게 먼저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터치를, 이런 경우는 연결보다는 블러를 했어요. 여기 블러 모드를 해서 블러를 눌러서 브러쉬 작게 해서 이렇게 끝에만 살짝 쓸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시 날카로운 브러쉬로 얇게 해서 더 얇고 날카롭게 더 가운데 쪽으로 조금 더 집중되게. 그럼 이제 이런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약간 금속 재질 같은 느낌이 나겠죠. 조금만 더 맑게 해볼게요. 하이라이트는 이런 데도 좀 나올 것이고요. 결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만듭니다. 밑턱에 하이라이트, 여기도 가운데 살짝 이렇게 선을 넣으면서
블러로 살짝 이런 식으로. 단계를 더 주고 싶다 그러면 점점 좁혀 가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건 약간 캔버스 같이 생겼으니 캔버스로 할게요. 캔버스 느낌으로 약간 헝겊 재질 같은 느낌이겠죠? 캔버스 같은 거요. 이거는 하이라이트를 좀 많이 써야겠네요. 하이라이트로 조금 긁어서 재질을 좀 더 많이 표현해 주시고, 약간 이거는 격자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격자로 살살살 긁어 주시고 이쪽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러면 재질이 헝겊이라든가 유흥 같은 재질로 보여요. 가죽이라든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밝은 하이라이트, 거의 하이트로 가야겠네요. 모서리 부분 그리고 이쪽에 작은 액자도 마무리 할게요. 여기는 더 얇은 옆면, 투시 때문에 그렇죠. 윗면을 변화를 주시고 코너를 살짝 어둡게 하고 중간 지점을 좀 밝게 한 다음에 하단으로 다시 어둡게. 처음에 이렇게 그림자를 만들었던 부분이죠. 이 그림자를 지금 굉장히 날카로워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 블러를 주시면 좋습니다. 블러에서, 자, 필터, 블러에서 가우시안 블러, 그래서 여기서 수치를 주시면 돼요. 수치를 너무 많이 주면 퍼져 버리니까, 이게 너무 퍼지죠. 퍼지지 않을 정도만 수치를 보기 좋게 한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자, 이게 기본적인 사물을 그리는 과정에 아주 기초적이고 가장 제일 필요한, 제일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더 디테일을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더 효과도 더 들어갈 수 있고 더 변형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이 단계가 먼저 그림이 준비되어야 다음 디테일을 그릴 때도 더 도움이 되실 거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소품 그리기였습니다.